엄마가 잠을 못 자가면서 24시간 계속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재워준다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엄마가 애기에게 신경질도 부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그 아이의 정서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가 편하자고 수면교육하는 거 맞나요? 맞아요. 부모 때문에 수면교육하는 것도 맞습니다. 애기가 잘 자면 엄마도 잘 자거든요. 안녕하세요. 박인철 아이연구소의 박인철입니다. 수면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수면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아마도 모방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스로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100명의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정말 한 95명 정도는 아이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아마 한 번쯤은 다 시도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나름의 방법으로 또 엄마들이 그리고 아빠 남편들하고 같이 아이 스스로 잠을 자도록 이제 시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이 스스로 잠을 자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 시닥법도 있고 토닥법도 있고 안누법도 있고 커버법도 있고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방법이야,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할머니 세대고 여러분들은 이제 엄마 세대인데 그렇게 세대가 하나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1세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2세대인 거죠. 1세대의 엄마들은, 저의 시대의 엄마들은 아이를 재울 때 뭐 젖을 물려 재웠거나 아니면 포대기로 업어서 재웠거나 아니면 그냥 자다가 말고 애기가 깨게 되면 애기를 끌어안고 다시 막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재웠거나, 그래도 애기가 뭐 울면 다시 또 이제 젖을 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떻게 해서든지 애기의 잠을 재우는 방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기를 태울 때는 그때 막 이제 개인 자동차가 각 집마다 조금씩 생기면서 아기가 잠을 안 자면 자동차를 태워서 드라이브를 한번 하면 아이가 잠을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도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세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아무래도 우리 엄마 또 그 위에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재운 방법대로 잠을 재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배운 거죠. 그런데 지금의 엄마들은 우리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아기 잠을 재우는 거를 딱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재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다 보니까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때 막상 시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애기는 너무나 힘차게 울고, 또 나는 지금 이렇게 힘차게 우는 애를 여기서 내가 기다려줘야지 되는지, 아니면 얘를 다시 안아서 아이가 좀 진정이 돼서 다시 내려놓고 하는 그런 안누법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대 엄마들은 과거 세대 엄마들이 주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방법과 또 책이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서 수면 교육하는 것이 곤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 하고 싶은데 가슴은 떨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여러 가지로 이제 감정적인 불편감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교육을 자신 있게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엄마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기가 울을 때 내가 좀 기다려도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통곡 없이 잠잘 자는 아기의 비밀이라는 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아기가 잠을 잘 때는 두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는 얘가 보통 자고 싶어하는 시간인가, 그건 이제 각 개월수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자고 싶어하는 시간에 아이는 반드시 자기가 자고 싶다라는 신호를 외부에 합니다. 즉 외부에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는 지금 너무 졸려요, 그러니까 나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졸려요, 나를 너무 자극하지 말아 주세요. 나는 지금 너무 졸리니까 나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기는 엄마에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가 자고 싶어하는 시간에 하품을 하거나 눈을 비비거나 아니면 짜증을 내거나 눈을 감고 울면서 아이가 졸립다라고 그런 표현을 할 때는 그 아이에게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자신 있게 좀 주셔도 됩니다. 이게 결코 쉽지는 않죠. 이게 너무 쉽지는 않지만 그때 좀 울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부모 좋자고 수면 교육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부모 좋자고 수면교육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잘 자면 엄마도 잘 자거든요. 그러면 컨디션이 좋은 엄마는 그 다음날 아기에게 상냥하게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보통 아기 낳고 나서 1, 2주 정도 있다가 산후 우울증에 많이 노출이 되는데 실제로 잠을 잘 잔 엄마와 잠을 못 잔 엄마들을 비교 연구를 해보면 잠을 못 잔 엄마들이 훨씬 더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하지 않고 아기에게 맑은 그리고 밝은 그런 미소를 보여주고 목소리도 명랑하고 그게 아기에게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아이가 모유를 먹고 밝은 대상과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진짜 정서에 중요하거든요. 엄마가 잠을 못 자가면서 24시간 계속 그 아이를 안아주거나 계속 재워준다거나 막 이러는 과정에서 엄마가 아기에게 신경질도 부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잠을 못 자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아기가 경험하는 엄마랑 기분 좋게 잠을 잘 자고 나서 아주 명랑한 엄마랑 이 아이는 대상, 그러니까 즉 엄마를 경험하는 게 다른데 이런 것이 쌓여서 결국은 그 아이의 정서에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가 편하자고 수면교육하는 거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요. 부모 때문에 수면교육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잠을 잘 자면 어쨌든 그 다음날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아기에게도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교육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꼭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쉬닥법, 안누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혼란이 많이 와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아기를 안았다 눕혔다 하는 안누법을 할 수도 있지만 깊은 잠 이후에 얕은 잠 단계에서 잠연장을 하기 위해 아이가 조금 오를 때는 사실은 안누법은 크게 도움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개월수별로 또 아기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안누법이라든가 시다법이라든가 언제 하면 더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수면교육을 좀 자신있게 그냥 겁내지 말고 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엄마가 기본적으로 아기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에 있으면 아기가 잠이 올 때 우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기가 다시 깨어서 엄마와 눈맞춤을 할 때 그때 정말 아기에게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엄마의 밝은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고 엄마가 아기를 아주 부드럽게 안아주고 있다면 잠이 올 때 아기를 좀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엄마 자신을 믿으시는 거죠. 그게 수면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